우리 국회는 단원제입니다. 즉 합의체 기구가 우리는 하나죠. 양원제도 있어요. 양원제. 양원제. 이 반대는 뭡니까? 양원제예요. 양원제. 그러니까 의회의 합의체가 두 개예요. 우리가 보면 상원, 하원, 뭐 민의원, 참의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눠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양원제예요. 우리는 하나죠. 오케이,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원제하고 그 다음에 양원제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양원제. 자, 단원제입니다. 우리가 합의체 기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하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양원제는 두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단점, 뭐 내용을 했으니까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 자, 단원제는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빨리 일이 치루어지겠죠. 법 제정과 개정이 빨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능률적이다. 그 다음에 두 파트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죠. 재정 절감, 비용 절감. 비용 절감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책임 소재. 왜? 자, 이것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정리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책임 왜? 하나잖아요. 잘못하면 국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양원제에서 상원, 하원이 있으면 뭐 상원이 잘못됐다, 하원이 잘못됐다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회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대등한 지위가 보장된단 말이에요. 정부는 누구하고만 얘기하면 돼요? 이 국회하고만 얘기하면 돼. 상원, 하원이 있으면 상원도 얘기되고 하원도 얘기되고 또 하원이 얘기해봐야 뭐 상원은 안 그렇던데? 이거 해버리면 또 힘을 못 받는 거죠. 자, 이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자, 단점이 뭐냐? 만약에 다수당이다. 다수당이 있으면 다수당에 의한 독재, 뭐 독선, 독재. 뭐 아니면 횡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와 그 다음에 국회와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재할 곳이 없어요. 중재가 안 돼. 서로 싸우다 보면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국회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수당이 이제 생겨남으로써 이제 다수당의 횡포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점을. 우리나라 국회 총 300명입니다. 지역구 246명, 그 다음에 전국구 54명이에요. 54명. 뭡니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의장은 1명이고요. 부의장은 2명입니다. 선출직이고 임기는 몇 년? 2년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제 총 300명이고요. 303명이 아니에요. 이 중에 이제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의장은 당적을 두면 안 되죠. 당적을 두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등 총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별로 뭐 환경이면 환경, 교육이면 교육, 뭐 건설이면 건설, 뭐 그 다음에 외교면 외교 이런 식으로 16개 분야로 나눠놨어요. 이거하고 이제 유사한 게 뭐냐면 뒤에 가서 행정부에서 볼 텐데 행정부가 총 15개의 행정부로 15개의 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장관이 몇 명이에요? 15명이죠? 거기다 플러스 한 분 더 계십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누구냐? 특임장관이라고 3분이 더 계시니까 부서는 15개의 부고요. 그 다음에 장관은 총 16명이 되는 거죠. 특임장관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요 두 개는 상설이에요. 상설. 항상 있다고. 이것도 그 상임위원회도 상설입니다. 상설. 그때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존재하는 부서예요. 항상 존재하는 위원회고 항상 존재하는 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런데 인사청문은 인사청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소집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설이죠. 비상설이고요. 두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이고요. 나머지 상임위원회도 상설입니다. 그죠? 교섭단체는 뭐냐면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거 되게 이제 완전 이제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20명 이상의 20명 이상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돼요. 그러니까 20명 이상의 인원을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교섭단체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20명. 그러니까 20명 이상 배출한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배출한 정당은 그냥 그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새누리당, 뭐 민주통합당 이러면 이제 교섭단체예요. 그런데 만약 20명이 안 된다. 여러 정당이 딱 모였는데 20명이 안 되네? 안 되는 정당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20명 이상을 만들어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00명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의 대표가 모여서 이제 대표가 있겠죠? 이 대표가 모여서 뭐 우리가 국회 운영을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운영에 대해서. 뭐 임시회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특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인사청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합니까? 요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을 좀 더 원활하고 수월하고 좀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 대표는 그 교섭단체 의견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서로 얘기해서 조율되면 합의하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300명이 다 나와가지고 저는 뭐 한대요? 뭐 저는 2시에 있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뭐 처갓집 갔다 와야 되는데 뭐 3시 반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나 병원 가야 되는데 뭐 힘들잖아. 어떤 사람은 저 뭐 이렇게 해서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치과 예약했는데 뭐 이러고. 그러니까 딱 대표가 모여서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국회 운영 원활하기 위한 방법이다. 교섭단체 20인 이상.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20인 이상 뭐 요거 좀 기준 정도만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해 놓으시고 교섭단체 의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교섭단체는 이러기 위해서 만든 거구나.